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희 후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보다. 저기 광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보시고 아, 많이 예, 좀, 광고도 네,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많이 좀 네. 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가주셔야 계속 광고가 이렇게 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래전 이날. 네.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네, 네, 네. 있었던 일 중에, 일단은 뭐, 지난번까지 했던 이야기와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60년, 60년. 60년 5월 9일, 5월 9일, 곽영주, 그 4.19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명령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최초로. 네, 뭐 어, 최초이자 유일한 거죠. 그 경무대 앞이나 뭐 이기붕 자택 앞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경찰 병력들이 발포를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사실 그게 예, 문제였죠.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게 네, 문제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체류탄을 쏴가지고 그 김주혁 고 김주영 열사처럼 그렇게 학생이 사망을 했거나 네, 경찰들이 어쨌든 경찰력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가 그렇죠. 문제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환호했다는 거. 환호했던 이유가 네, 경찰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던 그렇죠,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발표 명령 책임자가 이제 곽영주 당시 음, 경무대 경찰서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그 경호실, 네, 어,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날입니다. 네. 어, 사형은 그 이듬해 5.16 나고 12월에 그 조봉암 선생 이런 분들이랑 같이 날 그때 우리 사형당하죠.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날 수감됐어요. 이때 뭐 그 당시에 최인규 뭐, 그런 뭐 그렇죠. 등등등 이제 그런 조봉암 뭐 했던 사람들 사람들 이제 쭉. 으르르 이제 사형당할 때 그때 같이 사형당한 인물인데 60년 5월 9일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게 발포 음, 명령뿐 아니라 그 고대생 습격 사건 예, 예, 거기에 예. 이제 그 이마수 등의 그 정치, 깡패 정치 깡패라고 하죠, 그때. 일파와도 예. 이제 연루가 되었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네, 그 자연히 이제 4.19 이후에 체포 시도가 있었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최인규 장관은 그 며칠 전에 수감이 된 상태였고 아, 곽영주는 이날 이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음, 검찰에서 즉시 구속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뭐, 네. 오늘은 이따가 두 번째 이야기도 그 구속되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그런 얘기를 네네네. 소개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며칠 그 텀이 있잖아요. 4.19 나고 5월 9일에 수감됐으니까. 20일 정도인 거죠. 예, 20일, 딱 20일. 그렇죠. 그 저기 신문 기사에 이제 계속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상황이나 또는 곽영주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아직 이제 뒷수습 단계인 거죠, 계속 이게. 네, 예. 이승만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인데 그러냐. 진짜? 네, 그렇게 물었다고? 곽영주는 또 자기는 아무런 나쁜 일이 한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아,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이날 수감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61년 12월에 그 이른바 음, 혁명 재판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곽용주. 음. 사고 발포 명령자 곽용주 네. 서대문영구소에 1960년 5월 9일 수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시고요. 서서가 기어 있으니까는 자꾸 그렇게 읽어가 안 돼. 두 번째. 바꿀까요? 아니요. 타이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는 건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을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네. 되죠. 네. 네. 아니 서대문이란 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방송 그래도, 중에도. 그래도. 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네, 두 번째는 이제 누가 구속된 이야기인데요. 음, 음, 음. 저는 놀랐습니다. 1965년 5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네. 사고 사망자를 병사자로 둔갑시켜서 몰래 화장시킨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상상하기에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 이제 사망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고하기 뭐 하니까, 어,
그 어떻게 병사자로 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참 그 또 심지어 또 화장이면 여기도 서대문 화장 이게 화장터에 맞습니다. 그때- 홍제동 화장장. 이 택시 기사가 이제 구속됩니다. 네, 서대문 네, 네. 경찰서에. 아 그러니까 또 네. 구성 서대문 경찰서에서 네, 네. 아. 홍제동 화장장 때문은 아니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건을 어떻게 체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와 있질 않아서 아무튼 이 서대문 경찰서가 이 택시 기사의 이제 구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경위를 알려드리면 네. 사고는 서대문에서 난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네, 그 청계천 수표교 있잖아요. 아, 수표교, 네, 수표교. 네, 네. 그 수표동에서 수표라고 하니까는 혹시나 수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아는 그런 거 수표 아닙니다. 이렇게 물의 높이를 재는 그 네. 수표교예요. 그 이제 유아무개 택시 기사가 이분 젊어요. 네. 20대 택시 기사였습니다. 네. 택시 기사가 또 다른 그 여자분 이제 최아무개 당시 23세였다는데 이분을 이제 쳤어요. 아, 네. 쳤는데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뺑소니. 뺑소니죠. 네, 네, 뺑소니. 근데 이 최 씨가 피해를 당한 최 씨가 또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행이 있는데 또 뺑소니를 하려고 했던 어떻게, 거예요. 야, 뭐 밤에 몰래 뭐 이게 아니고 참 술 마셨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남자친구가 차를 붙들어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뺑소니를 안 하고 하려다 붙들려 갖고 그때 이제 후송된 병원이 을지로에 있던 성모병원이에요. 예. 성모병원이 지금은 그 강남에 그렇죠. 있잖아요. 예. 성모병원이 원래 이제 을지로에서 개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접어들어서 강남에 이제 성모병원을 크게 하나 짓고 강남성모병원이죠, 네, 그게. 그때는 이제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네. 그랬고 을지로 성모병원은 여의도로 이전합니다. 어, 그게 여의도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의 본관이 그 여의도였는데 나중에는 그 강남이 이제 본원이 됐죠. 그쵸. 네, 서울 지금. 성모병원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여의도는 그냥 성모병원이었다가 여의도 성모병원 그치, 이렇게 그치. 됐고 네. 아무튼 요 당시 을지로에 있던 성모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굉장히 그 중한 사고였나 봐요. 이튿날 새벽에 사망을 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 회사 사람들이 그 유족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족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물정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어두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은 그 최 씨의 삼촌한테 이왕 사람이 죽었는데 젊은 운전사 장례를 봐서 그냥 신고하지 말아달라. 그 부탁을 하고 합의금을 당시 돈으로 14만 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병원에서 그 사망 원인에 대한 그 진단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행정관청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이제 그 사망 신고하고 화장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교통사고 외상 출혈 사망자인데 경찰에 고지를 안 했어요? 이러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네,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 굉장히 이제 제대로 잘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경찰에 신고하면 뭐 영업정지 당하고 뭐 등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거기 시체실 직원한테 돈을 줘서 시체실 직원이 그 진단서를 병사로 위조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시체실 직원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도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종이에 수기로 썼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손으로 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저 옛날에 볼펜으로 쓴 걸 지우려면 면도칼 같은 걸로 살짝 그 종이 표면을 긁어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성적표 위조하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네, 그 종이가 이제 거친 그쵸. 종일수록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직원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하나를 더 새로 만들었는지. 네, 아예 그 의사들이 쓰는 그 양식을 가져다가 뭐 아무튼 그런 걸 사용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병사로 변조된 이 진단서를 가지고 사망 신고하고 화장 허가를 받는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들하고 합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합의를 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4월 21일에 이제 홍제동 화장장에서 화장까지 마칩니다. 아유. 요게 한 달 후쯤, 한 20일 후죠. 20일 후에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일단 한 달 후네, 한 달 후. 4월 11일. 예, 예. 4월 11일? 21일에 20일? 화장을 아, 하고요. 20일, 20일. 예. 그 사고는 19일 밤에 났어요. 네, 4.19. 예. 그러네요. 4.19. 그 택시 기사는 이제 구속이 되고 택시회사 직원이랑 뭐 그 임원들이겠죠. 줄줄이 택시회사.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체실 직원 이런 사람들은 불구속 입건됐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 네. 나는, 제목만 보고는,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속였냐 그랬는데, 가족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는. 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물정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뭐 젊은 택시 기사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고 또 그래 또 뭐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네. 예. 근데 이제 이때가 참 65년. 우리 우리가- 몇 번 많이 다뤘지만 60년대 처음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자화상인 셈이죠. 그렇죠. 예. 이런 세상을 살았던 거죠. 네, 우리가 1950년대 그 전쟁을 치르고 네. 그 직전까지 또 일제강점 치하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수많은 그 아무튼 이렇게 약간 전 여전히도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약간 느꼈던 것은 지금 사람 목숨이라는 것에 맞습니다. 좀 덜 소중해하는 경향이 우리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문제죠. 예, 이 문화랄까 이런 게 그러니까- 워낙 많은 죽음을 네, 봐버리니까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사고 네. 방식에 예. 깊이 박혀 있었던 시절인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또 애도 많이 낳았다가 또 많이 낳기도 하고 많이 많이 잃기도 사망하기도 했고. 하고 네. 이러니까는 애 하나 주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해.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스럼 없이 하시는 분이 있었던 옛날에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거에 정말 간신히 예, 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정말 전쟁이던 네. 시절이니까 네. 물론 요즘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을 뿐 사는 게 전쟁인 건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게 너무 이제 가시화되고 눈에 그러니까 나의 생존과 남의 생존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를 기회로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야지 나는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작동하면 그러니까 쉽게 하나를 포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학생운동하셨던 그 민주화운동 그 당시에 사망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 시체를 모셔놓으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합의 보고 낼름 다 장례치러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의 역사가 사실 그것도 먼 게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이게 이제 가족들이 어찌됐건 그냥 우리는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당시 세상을 정말 진짜 너무나 잘 보여줬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5월 9일 네, 시위대에 향해서 발포 명령했던 곽영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고요. 1965년 5월 11일 정말 어이없게도 사고 사망자를 병사자로 둔갑시켜서 몰래 화장했던 택시기사가 서대문 경찰서에 구속이 됐습니다.